조선시대 불륜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남자, 곤장 80대, 여자,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양반 부녀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교수형,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현장에서 잡으면 그 자리에서 처단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조선 500년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불륜의 처벌과 충격적인 실제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정을 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처벌했습니다. 조선은 중국 명나라의 법률서인 대명률에 따라 이 죄를 다스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처벌받았지만 문제는 그 처벌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신분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불륜과 관련된 기록이 수백 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불공평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합의하에 정을 통한 경우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10대가 추가되어 곤장 90대, 여기까지는 남녀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처벌은 점점 강화되었고 남녀 간에도 큰 차별이 생겼습니다. 양반 부녀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목숨을 잃는 겁니다. 일반 양인 여성이면 관비가 되었습니다. 즉, 나라의 노비로 전락하는 겁니다. 평생 자유를 잃고 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천민 여성이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먼 곳으로 쫓겨나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곤장 80대. 그것도 상대가 양반 부녀자가 아니면 처벌조차 안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반 남자가 기생이나 천민 여성과 정을 통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이 심했을까요?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여성의 정절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겼고 정절을 잃는 것은 죽음보다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습니다. 열려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거나 평생 수절하는 여성에게 나라에서 상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정절을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반 부녀자의 불륜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한 여성의 잘못으로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명률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처나 첩이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여 그 현장에서 잡아 그 자리에서 처단하였다면 그 죄를 논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서 아내와 상대 남자를 처단해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복수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 처단하면 그건 살인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내의 불륜은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처단하는 것은 인정해 준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처단하면 그건 계획적인 살인으로 본 거죠.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수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묵제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미래를 나눴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가 분노하여 남편을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끌려가 처벌받았습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분노한 남편은 칼을 들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조선시대에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살려줬습니다. 이 남편은 그나마 자비를 베푼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처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불륜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불륜 사건, 바로 어우동 사건입니다. 어우동은 1440년경 충청도 음성현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 박윤창. 집안 좋고 얼굴도 예뻤던 그녀는 왕족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동은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475년 남편은 이혼할 속셈으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완전한 무고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일시적으로 관직을 빼앗겼고 아내와 재결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황당하게 쫓겨난 어우동.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어우동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왕족, 양반, 과거 급제자, 심지어 노비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남성들과 미래를 나눴습니다. 대동야승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였다. 계집종과 함께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에 나가 사내를 끌어들였다. 꽃 피고 달 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성 안을 돌아다녔다.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계집종이 말했습니다. 누구는 나이가 젊고 누구는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어우동이 대답했습니다. 누구는 내가 맡고 누구는 내게 주마. 충격적인 건 그녀와 정을 통한 남자들 중에 고위 관료와 왕족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수산수, 방산수 같은 왕족들, 과거 급제자 홍창 같은 양반들, 심지어 서로 사촌 사이인 왕족들도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1479년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조정은 이 일을 덮으려 했습니다. 왕실과 상류층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연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의 신분이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김계창이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덮으면 안 좋은 소문만 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성종이 이를 수용했고 어우동은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었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분류는 곤장 80에서 90대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원부와 사간원에서 연일 어우동을 공격했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도 그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강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상죄는 폐륜 범죄에 적용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입니다. 원래는 가족 내 폐륜이나 종이 주인을 해친 경우에만 적용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우동에게 강상죄를 적용한다면 그녀와 미래를 나눈 남자들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으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위직 관료들의 처벌은 최소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1480년 10월 18일 어우동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의 계집종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남자들은요? 고위직 관료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가벼운 징계만 받았습니다. 같은 죄, 다른 처벌. 조선의 남녀 차별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1489년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딸 정학비는 남편의 친척 동생 하치성과 정을 통했고 어머니 공씨는 남편의 조카 정윤래와 미래를 나눴습니다. 사원부가 성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주 사람 정은부의 아내 정학비가 남편의 친척 동생 하치성과 정을 통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또한 장모 공씨가 남편의 친조카 정윤래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공씨가 남편의 상을 치를 때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실무를 맡았던 남편의 조카 정윤래가 무당과 미래를 나눴습니다. 공씨가 밖에서 이를 엿보다가 마음이 동했습니다. 결국 공씨는 정윤래와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딸의 불륜입니다. 딸의 남편 정은부가 변방의 군역을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지내는 딸을 보며 어머니 공씨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공씨가 젊은 남자 하치성을 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자니 가위에 눌리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딸의 불륜을 직접 주선한 겁니다. 나중에 남편 정은부가 변방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동생이 옆에서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혼자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면 잘 있을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정은부가 다그쳐 물었지만 동생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 보라고만 했습니다. 정은부는 그날 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치성과 함께 누워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노한 정은부는 칼을 뽑아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 사실을 안공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젊은 남녀가 장난을 좀 쳤을 뿐인데 어찌 무턱대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는가? 어머니가 딸의 불륜을 장난이라고 두둔한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성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종은 처음에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일인데 덮는 게 어떻겠느냐.
함부로 조사하면 억울하게 피해보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승정원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공 씨의 일은 풍속에 관련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을 통한 자가 남편의 조카이니 행실이 더더욱 추악합니다. 들통이 났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악행을 맡겠습니까? 결국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딸 정학비는 강계부로 유배되었습니다. 어머니 공 씨는 조사 도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자연사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가 중단되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불륜 처벌의 가장 큰 특징은 남녀 차별입니다. 왜 여자만 이토록 엄하게 처벌했을까요? 첫째, 정절 이념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여성의 정절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둘째, 가문의 명예입니다. 양반 부녀자의 분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한 여성의 잘못으로 몇 대에 걸쳐 쌓은 명예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반 가문에서는 불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1576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세연이라는 양반이 어머니가 노비와 미래를 나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수치를 막기 위해 처남과 모의하여 어머니를 해쳤습니다. 어머니를 해친 겁니다. 가문의 명예가 그토록 중요했습니다. 셋째,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집행하는 사람도 모두 남자였습니다. 남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적용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우동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우동은 교수형을 받았지만 그녀와 함께한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처벌을 피했습니다. 같은 죄, 다른 처벌.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불륜의 처벌과 실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남자와 여자의 처벌이 달랐고 양반과 천민의 처벌이 달랐습니다. 지금 보면 불공평하고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이 500년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공평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